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오늘은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께 추천해 주신 도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최고의 체력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움직임 전문가이자 신체지능 개념의 주장자인 클레어 데일과 또 조직 내 소통과 분석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퍼트리샤 페이튼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받고 먼저 읽어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릴 메시지가 책 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이 최고의 체력이라는 신간 도서를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서 내 맘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거나 또 하루 종일 누워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번아웃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괜시리 계절에 따라 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죠. 물론 가끔 이 쉼이라는 것은 삶의 긴 여정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이 신체를 장기간 지배하면 몸의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당연히 내가 처해진 상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혹은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죠. 네, 그럴 때 우리 스스로는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나를 설득하면서 더더욱 어둠으로 몸과 마음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일어나서 어깨를 펴고 자세를 고치는 신체의 움직임이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고의 체력은 이러한 신체의 지능을 굉장히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풀어낸 책입니다. 우울한 현재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세부터, 호흡부터, 또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부터 바꿔보시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는 신체의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마음도 변화시키고 이어서 몸의 컨디션과 놓여진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치유를 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께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단 이 책을 읽은 뒤에는요, 일단 일어나서 자세부터 바꿔 앉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최고의 체력, 책 속의 내용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신체지능 관리법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신체지능이라는 용어는 1983년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서 처음 소개가 된 이론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과학적인 몸의 움직임을 풀어냈을 것 같죠? 네, 책의 본문을 잠시 읽어보면 우리의 인체는 400개 이상의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우리 대부분은 신체가 반응하는 감정이나 생각의 정체를 깨달을 뿐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신체지능은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과 또 작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몸과 뇌 안에 있는 화학물질의 균형 상태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오늘 기분이 좋아, 좋지 않아, 컨디션이 괜찮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정도로 신체의 반응을 느끼기만 할 뿐 주체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사실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마음의 기능이 잘 작용하려면 높은 수준의 신체 기능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최고의 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마인드도 배울 게 많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이라는 좋은 감정은 흉부로부터 올라와서 몸의 바깥으로 서서히 이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좌절감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주로 몸 안쪽과 아래로 빠르게 올라가면서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몸의 이곳저곳이 뭉친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 지능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책임감 있게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이족 사냥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사이족 사냥꾼들은 그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먹이를 먹는 사자한테 다가가서 양팔을 크게 뻗고 몸집이 커 보이는 동작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럼 겁먹은 사자는 일단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서야 나 속았다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사람은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당당해 보이는 승자의 자세를 취하면 스스로 정서적, 정신적 압박감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 자세는요, 201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55건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팔다리를 뻗으면서 걷는 자세는 세로토닌과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요. 또 복잡하고 힘든 심정이 있을 때 풍경을 바라보면서 걸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정리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 네, 그것뿐일까요? 네, 이런 몸의 작은 움직임은 몸에 활력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를 시키겠죠. 책에서는 신체 지능을 올리기 위한 호흡 방법, 그리고 자세, 또 식이요법 등과 같이 그 내용을 모두가 따라할 수 있게끔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체력을 위한 신체 지능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호흡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평소에도 건강과 호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말고도 또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이 움직여서 폐가 커지는데 그러면 위, 대장, 간과 같은 장기들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서 질병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내장에 축적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또한 횡격막이 움직일 때마다 척추 근처에 위치한 정서중추에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호흡을 잘 하면 생각까지도 명료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흡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 음악과 함께 명상을 하면서 호흡 조절 훈련하는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앉아있는 상태라면 어깨를 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서 발은 땅에 단단히 붙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배가 앞쪽으로 나오고 내뱉을 때에는 배가 안으로 들어가고처럼 하복부의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체크하고 또 해변에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듯이 숨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하는 호흡법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책에 호흡을 잘하는 방법, 훈련하는 방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흡에 이어서 또 신체의 움직임과 체력과 관련된 내용도 눈에 띄었는데요. 책 속에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니까 영국 서리대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를 하는 곳에서 낮은 보상을 주고 직업적인 불확실성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은 목, 어깨, 또 팔꿈치, 이마, 손목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맡는 것과 역할 갈등은 허리 통증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맨날 머리 아프다, 목 어깨 아프다 하는 말은 괜한 꾀병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평화로운 가정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인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많이 짊어지고 있나 싶어서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또 많이 움직일수록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인체는 60%가 액체인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육의 경직을 막고 몸에 유연함을 주기 위해서는 뭘 많이 마셔야 할까요? 네, 바로 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수분 보충과 함께 몸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자연 상태에서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탁해지죠. 우리가 움직일 때 체액도 함께 움직여서 독성물질이 세포로부터 방출되고 우리의 건강, 기분, 마음도 함께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이 의뢰하여 작성한 또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서고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13%가 더 높고 사망 위험이 17% 더 높다라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을 평상시에 자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책 속에서는 여러 스트레칭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몸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 그리고 또 팔자로 목을 풀거나 또 일어선 상태에서는 팔자 그리기 운동, 런지 자세와 같이 이렇게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스트레칭 훈련법을 그림과 함께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호흡, 몸의 움직임에 더불어서 또 식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힘을 키우는 식단, 유연성을 키우는 식단, 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식단 등등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 제철 나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짙은 녹색의 잎사귀 채소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분은 헤모글로빈 생성에 매우 중요하고 또 몸 안에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녹색 채소와 또 완두콩, 또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런 음식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못지않게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9대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선, 콩류, 그리고 시금치와 같은 단백질을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반면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신체 지능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음식도 존재합니다. 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설탕인데요. 우리 몸은 20분 단위로 에너지가 활성화된 후에 갑자기 고갈된다고 합니다. 혈당 수준은 기분에 따라 떨어지는데 이 경우에 부신이 계속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동시에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때 혈당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데 도움받을 수 있는 음식은 아보카도, 또 견과류, 곡류와 같이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GI 지수는 혈당 지수인데요. GI가 낮을수록 혈당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 되면 커다란 과일 있죠. 이 수박. 신선한 과일은 물론 몸에 좋지만 이런 과일은 당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환우님들, 그리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적정량을 섭취해야 하고 견과류나 씨앗류를 이렇게 한 줌씩 같이 섭취하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책에서는요,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해서 드세요라고 또 조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이동 중에 먹게 되면 몸에서 투쟁 혹은 도피 상태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이 일부만 처리가 돼서 간에 축적되기도 하고 또 중요기관과 허리 부분에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천천히 음식을 눈으로 보고 또 많이 씹고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식습관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방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참 많이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부분 발췌해서 짧게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결국 신체 지능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환우님들께 최고의 성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공적인 치유일 것 같은데요. 가끔 지친 마음을 안고 꼼짝없이 누워만 계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잠깐의 쉼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마음과 신체가 늘어진 습관은 좋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그냥 우울해서 라는 생각이 몸을 지배하기 전에 일단 일어나서 승자의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내 입에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올바른 자세를 선물하는 것처럼 작은 신체의 변화부터 실천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아주 신기할 정도로 맑은 정신이 깃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목표하는 건강한 삶에도 성공적으로 한 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일단 움직여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